영어 과목도 비판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국 영어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영어 교육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과 유럽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영어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간단히 말해 다른 나라들은 고등학교 과정만 마쳐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을 해도 영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적인 측면에서 영어 교육의 성취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겁니다. 영어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학교 교육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라는 거죠.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 교육 시장이 가장 커요. 전체 사교육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영어 교육입니다. 사교육 영어 시장이 가장 크다는 것은 학교의 영어 교육이 가장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학 과목은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실패했고 현재도 실패하고 있는 교과목이 수학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수학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60%가 되는 수학 교육은 완전 실패입니다. 수학 교육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회에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수학을 토대로 커리어를 쌓아가야 하는 전자과라든가 기계과라든가 일부 이과나 공대 계열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 또 나중에 그런 종류의 직업들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런 길을 택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수학은 비실용적인 과목이에요. 그럼 또 정당하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도대체 누가 사회에 나왔을 때 대부분은 사용하지도 않을 수학 과목을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냐 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과학 교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역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과학 계열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에겐 과학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겐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뉴턴의 법칙을 알아서 실용적인 게 있나요? 이렇게 실용적으로 쓸모없는 내용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 이유 중 하나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선발 때문이에요. 이렇게 쓸모도 없고 재미없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 시험 문제를 내기가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등수 세우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100명한테 예를 들어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몇 명의 학생이 현재 배우는 과목들을 배우기로 선택할 것인지 말이죠. 학교에선 학생들이 자신이 배울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국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학교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립명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취업이 안 되어서 의기소침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에 입학할 정도면 이 학생이 공부를 못했겠어요? 도대체 16년 동안 학교 정규 교육에서 어떤 학습을 했길래 사립명문대를 졸업해도 제대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가요? 이것은 학교 교육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상과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의 능력에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산업계에서는 산업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한데 학교와 대학에서 그런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이건 학교나 대학에서 산업계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길러주는 그런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대학에서 연구되었던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학자들이 보통 무슨 일을 합니까? 교수님들이 무슨 일을 하세요? 학자들이 하는 업의 속성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자들 입장에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신의 일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학자의 정체성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 인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용적인 능력이에요. 특정 기술을 요구합니다.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나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대부분 실용적인 지식들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대학에서 연구된 다방면의 학문들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을 뽑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비실용적일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서 연구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럼 학교나 대학에게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용적인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공대를 다닐 때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저희 교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삼성전자 측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받으셨대요. 요청한 지식들이 실제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면 기업 입장에선 무척 도움이 될 거라는 논리로 기업 측에서 교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은 그 요청을 단박에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학은 대학이고 기업은 기업이라는 논리를 드셨습니다. 대학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는 곳이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가치를 창출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기업이 대학이 하는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은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요청했던 일을 그래서 무례한 일이고 월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기업이 대학의 일을 간섭한다고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의 논리가 틀렸나요? 사실 교수님의 논리에 틀린 건 없어요. 대학의 본질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고, 그래서 대학에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연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교수가 하는 일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대학에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냥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학부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논문들만 매년 잘 발표하시면 교수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연구 실적이 중요하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자기 연구실 소속의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굴러가고 대학의 대부분의 자본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는 연구들을 위해 1년에 약 8천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에선 1년에 약 3천억 정도가 지원이 돼요. 이런 연구비가 학부생들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죠. 이 돈은 대학원에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이 대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교수님들이 자기 돈으로 밥 먹고 컴퓨터를 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연구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부생들은 등록금을 내는 존재들인 겁니다. 물론 그들도 4년치 등록금을 내고 졸업장을 사가긴 하지만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대학에서 가장 혜택을 못 받는 존재들이 아이러니하게 대학생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본인이 저희들을 가르치러 오는 건 연구를 하시다가
머리를 식히러 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비싼 등록금을 4년 동안 내고 졸업장만 따가는 거예요. 또 대학 등록금은 싼가요? 별로 안 싸죠.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면 4년에 걸쳐 4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을 고려해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위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학위를 파는 것이 면죄부를 파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엔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달은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교육학과 전공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교육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을 받아보니까 실용적인 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공대 학생들과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대학에서 실제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못 해주니까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글을 한번 보시죠. 40대 초반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키워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하우는 있겠지만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지금 사정상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도무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댓글은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쓰신 거예요. 40대 초반이면 인생을 꽤나 많이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로서만 평생 살다 보니까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근무만 하면 능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정리하자면 학교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실용적이지 않아서 실제 산업계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책임질 이유는 없으나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위해 가는 상황에서 학교나 대학의 교육과정이 대대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